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번째 저희 토크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제는 MBTI와 연애입니다. 떠던. 이거 조명이 노래서 좋다. 저희는 5개를 먹을 거예요. 일단은 2개부터 먼저 넣고요. 3개 더 넣을 예정이에요. 3장. 와, 먹읍시다. 좋습니다. 이야, 맛있겠다. 드디어 먹어. 맛있겠다. 배고팠어. 맛있다? 역시 너무 맛있어. 그치? 그래도 나름 샐러드에 닭가슴살이라고 살 빠져요. 그렇지? 응. 자, 3장 더 리필 부탁 해요. 배부르게 먹고 힘을 채우고 토크토크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되게 맛있는 것들을 많이 알아가지고 좀 알려드리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알려드리면서 토크도 해보려고 집에서 오늘은 촬영을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저런 습관을 버려야 돼. 난 이 끝에를 좋아해. 끝에가 엄청 바삭해서. 아니야. 저는 그냥 새 거 좋아해. 저희가 다이어트 할 때 먹는 음식을 보여드렸는데요. 다이어트가 맞나 싶지만 다이어트가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한 바가지를 먹어도 그래도 야채를 먹고 단백질을 먹는 거라 그런지 살이 빠지더라고요, 신기하게. 그래서 다이어트 식이라는 거. 오늘은 저희가 좋아하는 치킨 텐더 샐러드, 오리엔탈 소스를 뿌린 나름의 다이어트 식을 소개해드려 보았습니다. 그렇지 않은 거야? MBTI와 연애로 저희가 이제 수다를 떨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저희가 저희의 성격이 되게 다르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MBTI를 궁금해 해주시기도 하셨고, 또 그걸 연애 상황 속에서 어떤 에피소드가 있는지 또 어떤 식으로 느끼는지 그런 것들을 궁금해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나름 6년차 커플이다 보니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아서 한번 느낀 점들을 말씀드려 보려 합니다. 저희가 근래 MBTI 검사를 다시 해봤거든요. 저는 ESTP가 나왔었고 다시 A가 나왔었어요. IF 스튜디오 아시죠? 할 거야 걱정하지 마. 화이팅! 큰일 났다. 내가 해줄게. 아니야 내가 할 거야. 잠깐만 미안해. 해줄게. 그래서 맞아. 저는 ESTP A였고요. 이게 선서는 ISFP T였습니다. 그런데 근래 MBTI 그렇습니다. 검사를 다시 해봤는데 이걸 찍으려고 다시 해보니까 문제가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검사 결과도 다르게 나올까 했지만 여전히 ESTP A, ISFP T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다른 부분과 또 비슷한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느낄 때 선서는 바깥에 나가면 아니면 모임을 하고 오면 무조건 좀 충분한 휴식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친구를 만날 때도 여러 번 이제 연달아 일주일에 한 번씩 친구를 만나는 걸 되게 힘들어하고, 일주일에 한 번인데도 그리고 거의 한 몇 달에 한 번 아니면 몇 주에 한 번 이렇게 텀이 있어야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데 좀 더 즐거워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안에 있으면 좀 답답해서 계속 이제 좀 나가야 되는 스타일인데 선서는 나가면 그게 소모더라고요. 나가 있는 시간이 길수록 점점 에너지가 떨어져요. 그게 눈에도 보이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재밌고 막 이런 활동을 해도 참 집과 침대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제가 그걸 되게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사람 많은 곳을 싫어해요. 저는 약간 핫플레이스 같은 데를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데리고 다닐 때 사람 많은 데를 좀 많이 데리고 다녔는데 그러면 사람들의 그 기운 자체를 좀 기빨려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임을 나가기까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막상 나가면 친구들도 좋아하고 재미있게 놀고 수다 떨고 오는데 나가려고 할 때마다 약속 취소됐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늘 살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들으면 약간 서운할 수 있지만 사실 이건 친구를 싫어해서가 아니고 선선의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집에 나가는 것 자체가 긴장이 되고 집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게 너무 소모가 크다 보니까 좀 약속이 취소되면 갑자기 집에서 누워있을 시간이 생긴 것 같아서 막 기쁘고 좀 그래 하는 게 눈에 보여서 선서는 그렇구나 뭐 요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진짜 신기했던 건 그거예요. 저는 잠잘 때 빼고는 침대에 잘 안 있거든요. 계속 뭔가를 하고 돌아다니고 아니면 집에 있더라도 침대가 아닌 다른 공간에 앉아있고 좀 그런 편인데 선서는
하루 종일 침대에 있어도 되는 사람인 거예요. 저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아, 막 몸 안 깝깝한가? 그런데 그냥 계속 누워있으면 계속 누워있는. 옆으로 움직이면 돼. 이렇게 누워 있는 게 좀 그러면 앞으로 엎드리면 되고. 그래서 진짜 신기한 게 또 그러면서 그냥 계속 유튜브만 보면 돼요. 근데 그걸 그렇게 막 재밌게 보는 건 또 아닌데. 근데 저는 그거를 보고 헉,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뭔가 되게 다름을 느꼈습니다. 제가 느낀 전이의 음. 이적인 모습. 음. 일단 제가 원래 지어주던 별명이 있어요. 셀럽. 그 휴가 시즌이 되면 제가 약속 잡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저는 전이랑 놀면 되는데 그 휴가 시즌만 되면 전이가 자꾸 사라져요. 며칠 전부터 저한테 읊어줘요. 며칠 날은 누구 만나고 며칠 날은 누구 만나고 며칠 날은 누구 약속 있고 또 오자마자 또 어디 가야 되고 그래서 그 틈 사이를 잘 파고들어서 약속을 잡아야 되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셀럽이라 그랬거든요. 이 데이트 약속을 좀 먼저 하고 만나는 스타일이라기보다 즉흥적으로 좀 말을 하는 스타일인데 이렇게 즉흥적으로 말을 하다 보니까 저는 또 주변에 제이인 친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약속을 미리미리 친구들이 먼저 선점을 한 거예요. 그래도 그냥 선약이니까 전 또 가야 되고 그래서 약간 선선이 되게 아니, 속상해했던 적이 2, 3주 전에 얘기하는 것도 즉흥적이야? 아니잖아. 아니 휴가는 특별하니까 휴가 시즌이라는 건 특별하니까 그러면 그때 뭘 자기가 할지. 비워놔야지. 나는 그러면 뭐 비워놓고 싶어서 미안해. 나는 일단 얘기해봐야 돼. 많이 얹혔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리고 그렇게 항상 저는 생각만 해도 되게 피곤할 것 같이 막 돌아다니는데 딱 오고 나면 오히려 에너지가 막 쌓여서 막 신나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막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해주면서 되게 또 신나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너지가 높아지는 거 보면서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그리고 제 입장에선 되게 신기했던 게 저는 집에 있는 게 항상 에너지가 되게 쌓이는 거고 에너지를 쌓아야지 나가서 활동을 할 때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다. 사람들이랑 대화도 결국에 에너지 소비를 하는 거니까. 근데 전이는 이제 집에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바로 막 되게 답답해가지고 또 나가고 싶어하고 아니면 뭐라도 막 뭐 하고 싶어하고 이런 거 보면서 아 진짜 나랑 정반대다 저런 건 어떻게 저러지? 집에 가만히 좀 못 있어요 제가. 아파도 나가요. 그거 되게 힘들어했잖아. 아파가지고 예전에 저녁 아파가지고 막 진짜 이렇게 끙끙 앓을 때도 아 나 근데 집에 있기 싫어 이래가지고 제가 그때 좀 화가 진짜 많이 났었어요. 쉬어야 된다고 해도 결국엔 나가긴 했는데 그래 집에 있으면 더 아픈 사람이다 저는. 인정을 했지. 근데 아파서 막 누워있어도 한 2, 3일 누워있으니까 그게 너무 갑갑한 거예요. 감옥살이 하는 것 같고 갇혀있는 기분이고 그게 너무 싫어서 한테 막 쫄라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이제 백화점에서 아이 쇼핑을 하고 왔는데 그게 또 화근이 되더라고요. 다음에 더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맞아. 그 이후로 맞아. 그래서 제가 더 화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는 아프기 싫으니까 조금 더 누워있으려고 하기는 해요. 어쨌든 그랬습니다. 이렇게 다른 점을 많이 느꼈어요. 근데 이런 다른 점을 느끼는 와중에 서로가 달라서 되게 좋은 점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저에게 있어서 선선이 내향적이어서 저한테 좀 좋은 점은 나만 기다리는 똥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뭔가 약속을 잡을 때도 이렇게 먼저 선점을 안 해도 되고 늘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뭔가 계속 나를 기다리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에 안정감이 들더라고요. 늘 같은 자리에 있어주는 사람인 느낌. 그래서 좀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좀 단조로운 데이트를 하는 게 좀 힘들었어요. 저는 연애 자체를 하는 이유가 옛날에는 재미있는 것들을 같이 하고 데이트를 뭔가 좀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연애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활력을 얻는 비타민 같은 존재로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선선이랑 놀 때 바깥에 나가서 특별하게 뭔가를 하고 막 이런 걸 한다기보다 좀 평안하게 둘이 같이 있는 시간을 좀 많이 선호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전에는 그런 게 약간 저랑 이렇게 맞지 않아서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가끔은 오해를 해서 속상했을 때도 있었어요. 요즘은 이제 원래 성향이 이렇다는 걸 아니까 오해를 하지 않지만 그 외향적이었던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오해로. 왜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특별한 것들을, 세상에 재밌는 것들 다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들 텐데, 왜냐면 내가 그러니까. 근데 같이 그냥 둘이 조용히 있는 시간으로 그냥 보내고 싶어하는 선선이 나를 향한 마음이 그렇게 크지 않나. 초반에는 그런 오해도 했었어요. 물론 대화를 하고 전혀 그런 건 아니라는 건 알았지만 그런 오해를 할 뻔도 했답니다. 일단 단점부터 얘기할게요. 단점부터? 그게 나을 것 그래 같아. 단점부터. 좋은 걸 뒤에 얘기해야지. 단점은 나 말고 만날 사람이 되게 많다는 거. 나도 모르게 좀 세게 나가네요. 그냥. 근데 많이 속상했구나. 남자친구인 제가 어떻게든 이렇게 해서 잡아야 된다는 게 처음에는 슬펐지. 조금 속상했지. 그리고 이제 막 그렇게 해서 데이트를 막 이렇게 저희가 나가더라도 저는 사람 많고 떠들썩하고 막 이러면은 되게 빨리 지치거든요. 전이는 사람 많은 곳에서 좀 더 신나는 편. 그래가지고 제가 되게 빨리 지쳤죠. 저 대신에 좀 대신 나서줘요. 사람들 앞에서 해야 되는 거나 좀 더 이렇게 좀 눈에 띄는 행동 있잖아요. 그런 거는 우리 전희님이 다 맡아서 해줘가지고 그런 건 편했죠. 그리고 또 좋은 점은 저는 진짜 처음 해보는 게 되게 많거든요. 저는 안 해본 게 엄청 많아요. 이게 겁도 많아가지고 잘 시도를 안 해요. 그냥 평온한 대로 흘러가는 대로만 살아가는 사람이라서 잘 안 하는데 전이가 하자고 하면 제가 또 거절은 잘 못하거든요. 저도 같이 경험을 하게 되다 보니까 특별한 추억을 선물해줘서 진짜 고마워요. 이제 서로가 영향을 받아서 변화한 점을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서로 되게 반대 성향이었던 부분들은 많이 섞이더라고요. 큰 변화 첫 번째, 저는 일단 친구가 줄었습니다. 전에는 되게 어디를 가든 자꾸 친구가 좀 생기는 편이었어요. 그리고 그 인연들이 다 소중해서 계속 꾸준히 만나려고 좀 노력을 했었는데, 근데 남자친구가 좀 서운해하는 것도 있고, 이제 그렇게 너무 많은 친구들을 또 만나게 되다 보니까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을 좀 넘어서게 되더라고요. 모두를 서운하지 않게 모두와 연락을 잘 하면서 모두와 꾸준하게 만나는 게 그게 되게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고, 제가 차근차근 나쁘게 정리한 건 아니고 천천히 연락을 조금씩 줄인다든지 하면서 가깝게 지낸 친구들의 수를 좀 줄였어요. 두 번째는 집에 있는 시간이 좀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전에는 물론 외향적이어서 나가는 것도 있지만 집안에서 쉬는 방법을 좀 몰랐던 것 같아요. 집안에서 가만히 있는 게 답답하기만 했지 거기서 어떻게 에너지를 얻는지 아예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 몰랐던 것 같은데, 선선이랑 같이 있으면서 그걸 좀 보고 배우면서 친구를 좀 덜 만나고 집에 있으면서 나를 좀 돌보고 나를 좀 휴식을 하게 해주는 그런 시간에 대해서 좀 알게 된 것 같아서 그런 점이 좀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전에 절대로 안 하던 행동이 있어요. 먹고 눕는 거. 이게 먹으면 기분이 좋고 기분이 좋으면 막 나가야 되고 나가 산책하고 뭐 놀아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선수는 먹으면 바로 눕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배웠어요. 너무 잘 배웠어요. 큰일 났어요. 역류성 식도염이 올 정도로 맨날 먹고 누워가지고 잠깐만. 저 이제 저는 크게 일단 여러 가지를 해본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시도하는 것 자체가 피해야 된다, 약간 귀찮고 싫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되게 설레더라고요. 많이 설레더라고요. 아니, 오히려 되게 더 먼저 진짜. 이것저것 해보자고 해요, 예, 저보다. 요즘은 전이가 누워있거나 어디 나가기 되게 싫어해요, 요즘. 맞아요. 그러면 제가 막 이건 어때? 이거 해볼래? 뭐 저거 해볼래? 어디 지금이라도 바로 가볼까? 막 이러면서 좀 해보고 싶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재밌고 그 쌓는 추억이 되게 소중하다는 거 느끼고 나니까 그런 걸 배운 걸 되게 잘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변한 것도 제가 예전에 뭘 좋아하는지를 아니까 저를 행복하게 뭔가 해주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변한 것 같아요. 제가 저는 진짜 좀 전이가 행복을 느끼고 되게 막 그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 저는 진짜 제 일상에 있어서 최고의 도파민이라서 그냥 그게 제일 막 좋아요. 재밌고 너무 행복하고 그 모습을 계속 보고 싶다 보니까 저도 노력을 하게 되더라고요. 준이가 뭔가 실망해하거나 막 이렇게 막 좀 지루해하거나 이런 모습을 좀
보는 걸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변화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렇게 바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서로 어느 정도 맞아져가지고 좀 밸런스가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반대됐지. 요즘은 서운할 일도 없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N, S. S. 이렇게 생각합니다. N이랑 S도 좀 상대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상대적으로 요즘 제가 S가 좀 더 강하다 보니까 선선이 하는 그 상상이 섞인 말들이나 이런 그런 표현들이 N 같다 싶은 순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랑 한정 N인 것 같습니다. 인정하시나요? 몰라요. 창피해요. 왜냐면 상상을 원래 되게 안 하고 뭔가 생각이란 자체를 잘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상상을 진짜 많이 하는 주제가 저와의 관계. 그래서 막 이런 경우 막 이런 상상 저런 상상 다 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폭삭 속았수다를 같이 이제 보면서 막 엄청 울었는데 거기서 영범이가 나중에 이거 스포가 될 수 있으니까 안 보신 분들은 잠깐 넘기세요. 그 영범이가 나중에 결혼하는 금명이를 보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보고 엄청 울었어요. 저희 둘 다 울었는데 거기서 아대 선선이 이것도 자기가 상상했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경우로 다 상상했어요. 제가 뭐 친한 남사친이 생겨서 그렇게 그 남사친이랑 잘 되는 상상, 아니면은 헤어지자고 하고선 다른 뭐 부자랑 결혼해가지고 거기에 찾아가서 축하를 해주는 상상, 아니면 시간을 되돌려서 저를 만나려고 막 이렇게 뭐 온갖 고난을 이렇게 헤쳐내고 성공하는 막 그런 상상, 굉장히 엄청난 경우의 수로 엄청나게 상상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사랑 한정 N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이제 서로가 뭐 N이다, 나는 S고 너는 N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저희가 찐 N을 보고 나서 우리는 S구나. S구나 느꼈습니다. 네. 저희는 S예요. 그러면 진 튀겼어. 자, 이제 제일 중요한 중요한 TF. 네, 논쟁거리. TF. 저희가 확신의 F, 확신의 T다 보니까 좀 그런 에피소드가 좀 많은데, 둘이 제일 서로 초반에 만나면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서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게 아플 때. 그때 되게 맞아요. 서로 속상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저는 저대로 속상하고 여긴 여기대로 속상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게 서로를 위해주는 그 방식이 달라서 그랬던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연애 초반에 뭐 아프다고 했을 때 선선이 그렇게 표현하는 게 제일 좀 서운했던 것 같아요. 뭔가 진짜 어떡해 라고 하는 그 공감이 저를 정말로 생각해줘서 하는 공감이라는 걸 이젠 알지만, 어떻게? 가 단가? 약간 뭔가 어디가 아픈지 안 궁금한가? 언제부터 아팠는지 안 궁금한가? 그래서 병원에 언제 갈지 안 궁금한가? 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상대가 아프면, 그 소중한 상대면 그 아픈 것에 대한 궁금함이 되게 많아지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상대가 아픈 게 내가 싫으니까, 너무 소중하니까, 그거를 해결해주고 싶으니까. 이렇게 어떻게 진짜 아프겠다, 어떻게 마음 아파, 이렇게 감정적으로 해주는 공감이 뭔가 성의 없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래서 뭔가 되게 속상했어요. 신경을 많이 쓸수록 많아지는 건 질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질문이 적었던 선선에게 속상함을 느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내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이입해서 느끼다 보니 그렇게 막 슬퍼하고 막 걱정하고 그런 감정이 먼저 이렇게 나온 거라는 걸 이제는 알지만, 그땐 그런 게 좀 속상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선선도 속상했다는 거. 선선의 속상함은 뭐였죠? 그때 당시에 마음으로는 뭔가 진짜 로봇이랑 약간 대화하는 느낌? 그러니까 자기야 나 뭐 어디 뭐 다쳤어, 아니면 뭐 어디 아파서 병원에 왔어 이러면은 그래, 그래서 뭐는 뭐 했어, 그래 그렇다고 제가 막 충분한 공감을 바라고 이러진 않았어요. 근데 뭐 이것저것 질문하고 그게 해결이 됐으면 뭔가 끝인 느낌? 약간 그게 지금에 생각하면 전이로서는 이거 그러면 했고, 아프니까 병원에 갔고 뭐 약을 이렇게 했고 그래서 다 잘 치료받았구나 하고서 저희는 다행이다 이러고 있는데,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끝이야? 뭔가 해결되면 끝이야, 뭐 이런 생각도 못하고 그냥 로봇인가? 막 이랬던 것 같아요.
맞아, 그래가지고 로봇 같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되게 많이 맞아. 속상해했었는데 알고리즘에 지배받는 로봇 같이. 뭐 그때는 그랬죠. 뭐. 이렇게 생각해보면 걱정을 하는 방식이 달라서 그때는 그랬던 거라 요즘은 이제 서로 이해하고 상처를 맞아. 받지는 않아요. 논쟁을 할 때 그때가 또 굉장히 차이가 많이 갈려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문제의 원인을 찾고 그거의 해결 방법을 찾아서 해결을 했는가 그게 중요하고 거기에서 만약에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는 건 이 문제 해결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좀 제외를 하고선 이야기를 나눠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대화를 하면서 정말 놀랐던 게 선서는 사람이랑 대화를 하고 있잖아가 더 중요한 것 같고 저는 이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가 더 사이가 좋아지잖아. 이게 저는 또 먼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막 되게 처음에 초창기에 부딪혔던 게 뭔가 마음 표현, 감정 표현을 하다가 감정이 해소되면 갑자기 문제가 종료가 돼요. 왜 우리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의 원인과 앞으로의 해결 방안을 얘기해야 되는데 왜 갑자기 그것으로 인해 생겼던 감정을 얘기하다가 감정이 해소되니까 왜 아무것도 안 끝났는데 끝나버렸지? 뭔가 그게 의아해서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이 다퉜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또 변했어요. 이건 선선이 좀 많이 맞춰졌어요. 근데 많이 맞췄다기보다는 전이 말이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감정이 조금 앞서면 좀 이성적인 게 뒤로 가다 보니까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뭔가 끝맺음이 없는 느낌이라서 처음에는 전이가 막 왜 벗어나? 뭐 이런 말에도 속상했어요. 맞아. 그랬는데 듣다 보니까 그러게가 되더라고요. 저도 배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좀 뭔가 호전적으로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더 기분이 상할 수 있잖아요. 문제에 어떻게 인간이 감정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말투나 뉘앙스나 이런 것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제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선선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것도 중요하구나, 이런 게 진짜 중요하구나, 내가 이걸 중요하게 생각을 못했던 거구나 하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조심하려고 노력하게 됐어요. 그렇더라고요. P커플의 모먼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P커플, 저희는 일단 제의가 없어요. 그것에 장점이 있다면 둘 다 어떤 것도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여행을 가기 전날 아니 당일에도 모든 여행 계획이 세워진 적이 잘 없어요. 뭐 계획이 없거나 일정이 틀어져서 막 기분 나쁘다고 싸우진 않아요. 둥글둥글하게 그냥 그렇게 좋게 다녀와서 그런 게 괜찮은데 근데 다만 그런 불편한 점이 생긴다는 걸 둘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건 좀 미리 봐놨어야 했는데 약간 그런 거라든지 이렇게 해보니까 되게 불편하네 라든지 뭔가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알게 되면서 저희가 좀 제의를 나눠서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둘 다 제의화가 되었다. 결코 찐 제의는 될 수 없지만 뭘 하기로 정하고 추진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하는 건 일단 제가 하고 계획하고 뭔가를 어디 갈 때나 뭘 할 때 계획하고 그걸 정리해서 이제 하는 걸 제가 합니다. 맞아요. 계획과 정리 담당, 추진과 실행 담당 이렇게 좀 나눴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보완을 하게 되는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이렇게 저희의 MBTI와 연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가지고 맞아요. 다음엔 또 무슨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지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저희가 이렇게 재미있게 이야기 나누는 걸 좋아해서 다음에도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성수의 베리스 투어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 전에 저 집 근처 천안 그 무이라는 메이크업샵에서 헤어 메이크업 협찬해준다고 하셔가지고 행사 가기 전에 메이크업을 받고 가려고 합니다. 이뻐져서 오기. 멋져져서 돌아왔습니다. 예. 뭐라고? 예민해졌어.
해주셔가지고 한가득 내 여성 속옷이 많다 보니까 힘들어했지. 근데 거기 약간 액티브 웨어랑 이런 거 저런 거 다 있어가지고 홈웨어까지 있어서 저 홈웨어 샀어요. 핑크 색깔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리고 한 가지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아니 거기 스우파에서 봤던 분들도 계시고 환승연애 다행히 동진 커플님들과 사진 찍었어요.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탕수육 먹을 거야. 대짜에 특밥으로. 남자애들은 다 나처럼 끌려가지고 아 진짜 거기서 뭐해. 그리고 예, 볶아 먹는 탕수육 내 스타일.